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 종전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미국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에 나섰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8번째 회담이지만 이란 전쟁 개전 이후로는 첫 대면 회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문제가 회담의 최우선 순위가 될 거라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힘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נדון בכל הנושאים שעל הפרק, בראשם איראן, וכמובן שהמטרה שלנו היא לשמור על ביטחוננו וגם להרחיב את מעגל השלום סביבנו.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이란을 약화해야 한다며 대이란 군사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과 시리아, 가자 지구에서 철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 먼지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몇 달 전에 끝장이 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전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를 위해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자 지구에서 국제 안정화군 진입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이란 군사공격 재개를 주장하는 네타냐후 총리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종전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중단됐지만 이란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연일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을 받는 등 전선 확대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잠잠해졌지만 이란 외무부는 당장 대화 재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적도 없고 현재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میانجی‌ها ممکن هست پیام‌هایی را از طرف آمریکایی به ما منتقل بکنند در مورد تحولات جاری در منطقه ولی در حال حاضر ما هیچ مذاکره‌ای با طرف آمریکایی نداریم. 또 3일 안에 이란을 붕괴시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5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은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هیچ وقت اجازه ندادیم و اجازه نخواهیم داد که آمریکا تعیین کننده زمان جنگ و صلح باشه.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통항 문제는 오만과 논의 중이고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국들을 향해서는 미국이 이란 공격을 위해 영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일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동부 지역과 수도 리야드의 석유 시설을 노린 이라크발 드론들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와 무력 공방 중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사우디 동부와 홍해 연안 도시 얀부를 잇는 원유 공급 운송 시설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해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주변국과 친이란 세력들도 분쟁에 얽혀 있어 중동에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브라질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동안 친밀감을 쌓아온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원부국이자 남미의 군사 강국인 브라질과 히토류,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룰라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포옹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에 온 대한민국 정상을 브라질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외교 무대에서 교감을 나눴던 두 사람인 만큼 양국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왼팔을. Quem conhece as dificuldades da vida aprende cedo o valor de cada oportunidade. Nós dois viemos da pobreza. Hoje temos compromisso de melhorar a vida de cada cidadão e cada cidadã. 2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양국 미래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 국가와 안정적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 등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방위 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영화와 체육, 교육 등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를 위해 7건에 달하는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메르코수르, 남미 공동시장의 무역 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등의 국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에도 공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지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 필리버스터 전국이 재연될 걸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내부 정리를 마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까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목표 시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선관위 특검법 이번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법여권 주도의 법사위도 일사불란 법안 심사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민주당 TF 발의안 등에 더해 추가된 6개 형소법 개정안까지 병합심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도 시작됐는데 수사 범위부터 규모, 기간 등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쌍둥이 득표 등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보안수사권 폐지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혁 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여당과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법여권 주도로 2개 법안이 목요일 본회의 처리 목록에 오르면 이틀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모두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두는 만큼 이 형소법 개정안과 다르게 처리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2가지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사실에 반하는 내용임을 알고도 허위로 발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판단 대상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려면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일반 선거인인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변호사 소개의 의미에 대해 실제 선임에 관여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적인 국민 시각에서 변호사 소개란 수임이나 선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의 접촉을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을 2차례 인정했고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변호사 관련 발언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속 의혹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에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의 성격을 가진 인물과 대선 이전부터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정보가 후보자의 성품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순서나 시간이 제약된 일반적인 대선 토론회에서 나온 게 아니란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출근길 서울의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인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열기가 더해지며 날이 더욱 뜨거워지겠는데요. 전국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서울은 35도, 대구는 무려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폭염특보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우선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 청주와 제주 27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구와 밀양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조금 더 높은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며 볕이 뜨겁겠지만 경기 동부를 비롯한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온열 질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분간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물, 그늘, 휴식 이 3대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